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개발자 역량 강화 트랙 다섯 번째 브레이크 아웃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함께하는 스마트 운영 세션입니다. 저는 세션을 맡게 된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훈입니다. 오늘 세션은 저와 함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최기문 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많은 분들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특히 개발이나 운영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번 세션은 이 중에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각 단계별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좀 데모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와 AI를 관리하기 위한 고급 기능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변환하는 데 가장 뛰어난 생성형 AI 기반 어시스턴트입니다. AWS가 처음 코딩 어시스턴트 툴을 선보인 이후에 모든 사용자를 위한 AWS 전문가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리인벤트에서 전문성이 강화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출시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용자를 위한 AWS 전문가란 무엇일까요? 처음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시작될 때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전반을 본다면은 개발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요즘은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내지는 AIML 모델을 만드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이분들은 IDE를 통해서 뭔가 개발들을 많이 하십니다. 플러그인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또는 최적화하는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 내지는 보안 담당자일 수도 있고 인프라 담당자,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와 같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작업들을 콘솔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존 키 데벨로퍼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여러 사용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은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클라우드 운영을 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민첩성 향상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여러 가지 작업들, 수동적인 작업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반복적인 일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시스턴트 툴이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로 우리가 보내는 많은 시간을 혁신을 하는데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보건력 강화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뭐 리소스를 배포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워닝이라든지 이런 화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빠르게 도와줌으로써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비용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도 이런 비용 통제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코드 어시스턴트 툴인 큐 디벨로퍼가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직무 만족도 향상이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은요, 저는 업무를 하는데 되게 삽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랬었을 때
물론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해결이 안 돼서 삽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실수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저한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제 선배들, 멘토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런 걸 배워서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의 현재 위치에 있는 저는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는 누군가를 멘토링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포지션에 좀 있습니다. 물론 제 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일 하면서 여전히 삽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항상 생각해 보는 거는 과거에 선배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때로는 멘토 역할을 하고 때로는 이런 경우에 저의 동료,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저의 삽질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런 게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직무 만족도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클라우드 운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클라우드에 워크로드를 올리는 빌드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질문을 한다면 서버리스 아키텍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바꿔보면 멀티 리전에서 DR 구축 어떻게 해야 되지?와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즉시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죠. IAM 생성하는 거 되게 어려우시죠. 최소 권한 원칙에 의해서 IAM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 알람이 발생할 때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거 디플로이 하다 보면은 뭔가 구성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AC 코드를 생성하는 데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로드를 만들고 나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을 할 때는 활용하는 방법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EC2 서버를 수천 대를 띄워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EC2 인스턴스를 찾는 게 사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콘솔에서 Q에게 질문을 하면 특정 조건에 맞는 EC2 인스턴스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갑자기 EC2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통신이 안 되는 것 같아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문제의 원인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게 운영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은 서드파티 통합 툴도 서드파티 모니터링 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데이터 독과 같은 예인데요. 여기와도 연동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입니다. 비용 최적화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WS 청구서를 보시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항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신의 비용에 대한 트렌드, 가령 탑5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것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EC2를 쓰시다 보면 적절한 사이즈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의 최적화에 대한 도움을 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데모와 함께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빌드 단계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디벨로퍼는 AWS의 지난 17년간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문 지식, 그리고 AWS의 모범 사례, 그리고 웰 아키텍티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축하지와 같은 질문을 하면은 다양한 옵션으로 어떻게 구축을 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를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지 출처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클릭을 해서 보셔서 더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르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거나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운영을 하는데 클릭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자원을 만들고 이럴 때 인프라 애저 코드 IAC를 활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IAC 코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뭐 제 개발 환경에서도 해보면은 테라폼으로 코드 만드는데 저도 한 파일이 한 10개가 넘어가고 또 라인 수도 몇백 라인이 넘어가다 보니 오류도 많이 생기고 디플로이 하면서 디버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삽질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큐디벨로퍼에서는 CDK나 테라폼 내지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IAC 코드를 만드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콘솔트 코드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는 저희가 클릭하는 순간들을 캡처를 해서 이것을 CLI로 만들고 다시 CLI로 만든 것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테라폼과 같은 IAC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례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여러 가지 필수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도 입력을 해야 되고 인스턴스 사이즈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또 VPC 어디에다가 올릴 건지도 설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DB를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는데 대개는 이제 여기서 끝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CDK로 파이썬으로 작성된 CDK 파일로 만들어줘와 같은 명령을 내리면은 캡처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배포만 하면 되는 거고 운영 환경이나 다른 어카운트 환경에서는 필요한 파라미터들만 변경하면은 즉시 사용 가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하시다 보면은 또 터미널도 많이 사용하시죠. AWS CLI 같은 거 많이 사용하세요. 일일이 커맨드들도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큐챗이라는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큐챗에서는 터미널에서 대화 형태로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의 제 환경에서 현재 아키텍처를 분석을 해서 이그레스 VPC 네트워크를 하나 좀 더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더니 CLI를 통해서 디스크라이브나 리스트 API 등등을 호출해서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신규 아키텍처를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그림도 많이 잘 그려줍니다. 마크다운 작성하시면은 이런 그림 그리시느라 좀 고생하시죠. 이제 긁어서 붙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테라폼으로 요청을 했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 작성을 해줍니다. 테라폼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을 하는 거는 CLI가 큐챗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MCP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MCP 툴들을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최종적으로 파일들을 만들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데모에서는 제가 진행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테라폼 실행해줘와 같은 명령을 내리면 실제 프로비저닝도 가능하고요. 만약 LLM이나 이런 걸 쓰시다 보면 헐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AC 코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얘가 그 에러 메시지를 다시 분석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람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람다 사용하시면은 예전에는 로컬에서 다 개발해서 코드를 올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웹에서 바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냐면 REST API의 API 게이트웨이가 트리거링 되면은 REST API를 담당하는 람다가 호출돼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REST API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get, post 등등의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get이랑 post만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기능 추가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뭐 delete라든지 update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야 할 때 이게 인라인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메소드를 만들어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자동 완성 형태로 추천 코드들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다음은 또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것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get이나 post의 어떤 코딩 컨벤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원래 작성되어 있던 코드들을 학습을 하고 모방을 해서 그와 유사하게 코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코드는 이제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람다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환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오류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입니다. EC2나 ECS, S3, 람다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이런 거 자원을 만들다 보면은 권한 부족이라든지 구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디플로이가 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람다를 배포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지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올려서 디플로이를 했는데 좀 있으면은 갑자기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에러 로그를 보고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될지를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랬었을 때 옆에 나와 있는 Diagnosis with Q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 방금 보였던 빨간 박스에 있는 오류들을 Q가 해석을 해서 어떤 오류인지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리졸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람다를 배포하다가 G 파일로 코드를 올려놨는데 그게 빠져서 발생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제 파일들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리졸브 버튼을 누르면 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정을 하면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빌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운영과 그 다음에 최적화 단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와 함께 해주실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최기문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최김원입니다. 앞서 홈님께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AWS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AWS에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데모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관리 콘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 중 하나는 고객분들이 자신의 AWS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고객분들은 종종 필요한 리소스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콘솔을 접속을 하죠. 또는 여러 API들을 호출을 하면서 필요한 리소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서는 고객분들이 AWS 리소스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EC2 인스턴스를 나열해줘, 아니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RDS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줘와 같은 프롬프팅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17년 이상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오류 해결 지침 워크플로우를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는 AWS 계정 및 리소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진단을 하고요. 다단계 추론,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고객 환경에 맞는 맞춤형 오류 해결 단계를 제시를 해줍니다. 저희는 지난해 리인벤트에서 Q 디벨로퍼 오퍼레이셔널 인베스티게이션 기능에 대해서도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그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문제 감지, 분류, 해결, 운영 문제 해결 전반적인 과정에 거쳐서 고객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리소스 검색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Q에게 RDS 인스턴스 중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Q는 여러 API들을 호출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네,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네요. 두 개의 RDS 인스턴스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정보뿐만 아니라 Q는 이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죠. 네, 홍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존 Q는 이슈 및 장애를 진단하고 사용자 컨텍스트에 맞게 도움을 제공을 합니다. Q 디벨로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단계 추론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정 정보, 그리고 대화 이력,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위치한 정보를 컨텍스트로 결합을 합니다. 이 컨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AWS 리소스에 대해 심층적인 진단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정별 맞춤 정보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아마존 ECS 그리고 EC2의 네트워킹 트러블 슈팅 그리고 글루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네트워킹 트러블 슈팅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의 계정에는 한 3개 인스턴스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상태로 보이는데 또 2개의 인스턴스는 서로 통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Q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A가 인스턴스 B와 인스턴스 C와 통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Q가 백그라운드에서 적절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검사를 수행합니다. VPC, 시큐리티 그룹 이런 정보들을 검색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검색을 진행하면서 이제 응답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응답을 해주었는데요. 인스턴스들의 세부 정보를 보니까 이 인스턴스들은 서로 다른 VPC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VPC 피어링, 트랜짓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VPC 피어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야 될 수도 있고요. 시큐리티 그룹의 포트를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저희가 이 Q 디벨로퍼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작업자, 개발자 스스로 찾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서를 검색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인스턴스 간의 통신에만 집중을 해서 정작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Q 디벨로퍼 오퍼레이셔널 인베스티게이션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요. 현재 프리뷰 버전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 여러분이 AWS 관리 콘솔 어디에 있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시던트를 조사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탐색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거를 식별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 방법까지도 제안을 해줍니다. 또는 이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 AWS 시스템 매니저의 런북을 실행을 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현재 이 기능은 Q 데벨로퍼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와치 콘솔 그리고 여러 서비스들에서 빌트인된 클라우드 와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인베스티게이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EC2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저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 EC2에 무슨 문제가 있지라는 그런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Q가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공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이제 점검을 위해서 I don't know, 모르겠어요라고 추가적인 답변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공을 하면 이제 Q가 이제 30분 동안 지난 모든 로그와 매트릭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의 EC2 매트릭 네임스페이스의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더 수행해야 된다고 하죠. 저는 예스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통해서 Q 데벨로퍼가 네트워크 패킷인 매트릭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네요. 그리고 관련된 다른 매트릭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는 링크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일반적인 상태 점검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인베스티게이션 버튼을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태 점검 외에도 운영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주로 맞닥뜨리는 업무는 알림을 받거나 인시던트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의 데모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펫클리닉 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맨 앞단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 케이스 환경에 그리고 고객 관리, 진료 예약, 결제, 간단한 세 개의 백엔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할 때 높은 지연 시간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용자들은 아예 가용성의 이슈가 있어서 진료 예약을 할 때 아예 오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오퍼레이션 인베스티게이션이 어떻게 고객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로고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과거 이력이 과거 작업 이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Q 디벨로퍼의 오퍼레이셔널 인베스티게이션 기능이 이것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AWS 관리 콘솔에서 왜 알림이 울리고 있나요?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Q가 내가 지금 도움을 줄 테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더 나한테 알려줘. 아까 마찬가지로 저는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번 응답을 하겠습니다. 네, Q가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트리거된 3개의 알림이 보이고요. 과거 이미 트리거된 하나의 알림도 추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펫사이트 레이턴시 알림을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알림의 네임만 한번 던져줘 보니까 네, Q가 이 알림에 대한 형태 상태, 왜 인계값이 초과됐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검사하겠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로 대답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Q가 이 원인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2000ml의 인계값이 5번 중 5회 모두 초과되어서 이 알림이 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분석을 위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을 이제 생성해서 실제 문제의 원인, 문제 해결까지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인베스티게이션에 이제 간단하게 타이틀을 놓고 그냥 간단하게 추가 정보만 입력을 한 다음에 스타트 인베스티게이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인베스티게이션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화면은 클라우드 와치 화면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인베스티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서제션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 서제션 버튼을 통해서 저희는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제안받고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 예제로, 다음 데모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데모인데요. 이제 반려동물들이 진료 예약 시 겪고 있는 오류와 관련된 데모를 통해서 실제 고객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미 생성해 놓은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미 가용성이 92%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완료됐고, 그리고 이젠 Q가 어떤 사항을 제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제션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높은 신뢰도의 가설을 도출을 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다이나모 DB에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할 때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설을 도출하는 데 사용했던 로그, 매트릭, 그리고 그래프와 관련된 그런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가설을 수락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낮다 하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accept, 즉 수락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락을 하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매니저의 런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제안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모 DB의 스로틀링이 왜 발생하는지 이 이슈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난리지, 지식이라든가 문서도 함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시스템 매니저의 런북을 바로 실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스로틀링이 걸린 테이블의 쓰기 용량을 증가시킬 건데요. 네, 여기서 바로 런북을 실행을 한 다음에 테이블 네임을 적고 다이나모DB WCU를 1에서 20으로 변경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가용성 이슈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하고요. 바로 런북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바로 성공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저희 클라우드 와치의 알림의 대시보드를 가가지고 몇 번의 새로 고침을 통해서 가용성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용성이 이제 100%까지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모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아마존 내부에서는 이 기능을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기능을 몇 달 동안 테스트를 했던 팀이 아마존 킨들 팀입니다. 킨들 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능을 사용해서 고객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65%에서 80%까지 감소됐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문제 해결 시간이 3배 정도 단축이 됐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 운영자들이 업무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이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객분들이 자주 고민하시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용 관리, 인프라 최적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을 높이면 비용을 많이 써야 되고 비용을 줄이면 성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제부터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이 좀 더 쉽게 비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이언어 기반의 쿼리 검색 기반을 도입을 했습니다. 마치 고객분들이 전문가와 대화해서 비용에 대해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예상 비용이 왜 이렇게 높아졌나요? 아니면 지난달 비용이 가장 높은 세 개의 상위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Q 디벨로퍼는 비용 분석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의 이제 효율성 있는 비용 효율성이 있는 인스턴스 유형을 찾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고객 여러분의 워크로드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비용 최적화 목표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를 추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모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청구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데모인데요. 큐가 청구 데이터를 조회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10월 그리고 11월에 청구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저는 이제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 10월과 11월 사이에 비용 증가가 큰 서비스를 알려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큐가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보면 컴퓨팅 세이빙스 플랜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세이빙스 플랜에서 상위 비용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HSM 그리고 RDS에서도 비용 증가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업프론트로 결제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뺀 나머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비용 증가된 부분은 후속적으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데모에서는 스키드를 사용해서 웹캐시 구축에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을 추천해 달라는 데모입니다. 다음과 같은 프롬프팅을 통해서 아마존 큐는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추천을 해줄 예정인데요. 그래서 많은 인스턴스들의 유형을 추천을 해주면서 각각의 인스턴스 유형이 왜 적합한 사례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에게 스퀴드라는 캐시 서버를 구축을 하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인스턴스를 추천해줘 라고 좀 프롬프팅을 바꿔서 이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큐가 아까보다는 좀 더 제한된 범위, 축소된 범위 인스턴스 유형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왜 비용 효율적인지 그 이유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AWS에서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를 재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화된 전문가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AWS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AWS와 관련된 복잡한 지식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람다 콘솔에서 람다를 실행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한다거나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아마존 큐가 고객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워크플로우를 넘어서 AWS 환경에서 운영 문제를 겪고 있을 때도 아마존 큐가 고객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AWS에서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통해서 고객의 구축, 운영하는 환경을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회사로 돌아가셔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솔에 로그인 하셔서 간단하게 우측 상단에 큐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상세한 정보는 큐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화면에서 QR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발자 역량 강화 트랙에서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관련된 다양한 세션을 준비했고 아직도 남은 세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 세션들도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관련된 부스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사례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서밋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